안녕하세요. 메소스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정승혁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FPGA 및 프로그래머블 SoC 타겟의 모터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간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일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발표에서 사용할 데모 구성과 FPGA 및 SoC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C 및 HDL 코드를 생성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고정소 수정 변환, 자동 코드 생성 및 최적화, 그리고 검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FPGA 및 SoC를 프로토타이핑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구성과 FPGA 및 SoC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모터 제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속 기준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C 그리고 HDL 호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뮬링크 알고리즘을 모델링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 제어 알고리즘 부분을 파티셔닝합니다. 그리고 C코드 및 HDL 코드를 생성한 다음 HDL 코드로부터 만들어진 비트 스트림 파일을 FPGA에 다운로드해서 하드웨어 로직을 구동하고 C코드로부터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ARM 프로세서에 다운로드해서 시스템을 동작시킵니다. 설계에서 프로토타이핑까지의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기 위해 트랜즈 일렉트로닉 모터 제어 기반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SoC 모듈, 캐리어 보드 및 모터 드라이버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듈 방식의 키트입니다. SoC 모듈은 자일링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와 자일링스 징크 7020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고 두 가지 모두 메스웍스의 워크플로우에서 지원이 됩니다. 데모에서 사용할 모듈은 성능이 더 좋은 자일링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입니다. 아울러 24V 전격 4000rpm 53W 브러실리스 DC 모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회 전당 1250 카운터 출력을 내는 인코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즈 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하단에 제공되는 링크 또는 구글에서 트랜즈 일렉트로닉 모터 개발 키트를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럼 FPGA 및 SoC가 모터 제어를 비롯한 전력전자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전동화, 와이드 밴드갭 재료들의 사용, 정밀 로봇의 사용 및 효율성 개선과 같은 사용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우 복잡하고 빠른 스위칭과 많은 양의 계산이 필요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집약적인 연산을 높은 주파수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FPGA와 SoC 디바이스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FPGA와 SoC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GA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의 약자로 논리 소자들 간의 배선을 프로그래밍해서 다양한 로직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고속으로 동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제어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딥러닝의 타겟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직셀, DSP 블록, 메모리, 고속 입출력,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조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는 이러한 FPGA에 ARM 프로세서를 결합한 SoC, 시스템 온 칩이라는 소자가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oC라고 하면 프로세서 코어를 구비한 FPGA 디바이스를 말하는데요. 화면의 파란색 사각형 부분이 프로세서 코어이고 나머지 초록색 부분이 FPGA입니다. 대표적인 상용 SoC로는 자일링스사의 징크, 인텔의 사이클론 V SoC, 그리고 마이크로칩사의 스마트 퓨전 2가 있습니다.
이러한 FPGA들은 ARM Cortex A9이나 M3와 같은 프로세서를 함께 내장하고 있어서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의 클럭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고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SoC 내부에는 프로세서와 FPGA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PGA에서는 고속 및 병렬로 동작하는 계산 집약적인 알고리즘이 수행되고 ARM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속인 알고리즘 계산, 복잡한 모니터링, 모드 전환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ARM 프로세서와 FPGA 사이에는 상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인 악시버스가 있습니다. 악시는 Advanced Extensible Interface의 약어로 ARM사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버스 아키텍처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시뮬링크 모델로 설계한 알고리즘을 파티셔닝해서 ARM 프로세서와 FPGA에 각각 선택적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유연성 및 확장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설계한 모델로부터 HDL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 및 시뮬링크로 설계한 알고리즘은 하드웨어에 바로 프로토타이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틀랩 및 시뮬링크로 알고리즘 설계팀에서 설계한 결과를 하드웨어 팀에서 전달받아서 FPGA를 타깃으로 하드웨어 구현하기 위한 핸드코딩을 비롯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뉴얼 워크플로우는 에러가 유발되기 쉽고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구현 및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링크에서는 C 및 HDL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블록들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 코드 생성 및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과 결과가 일치하는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워크플로우에는 하드웨어 지원 패키지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매스웍스에서 제공되는 FPGA 하드웨어 지원 패키지는 매틀랩과 다양한 제조사의 FPGA 및 SoC 보드를 연동해서 프로토타이핑, 검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일과 유틸리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설계가 완료되면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정밀도, 즉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동소수점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의 정밀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델로부터 부동소수점 정밀도를 갖는 HDL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 방식의 경우 정밀도가 높고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지만 구현할 때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정소수점 변환을 통한 구현 방식의 경우에는 부동소수점 구현 방식에 비해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내에서 정밀도가 중요한 부분은 부동소수점으로 설계하시고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아도 되는 부분에는 고정소수점 변환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동소수점 코드 변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L 코더에서는 부동소수점을 구현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FPGA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IP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양산에 사용되는 FPGA 타겟이 변경되거나 FPGA에서 설계한 결과물을 에이직에 적용할 때 재설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매스웍스에서는 네이티브 플로팅 포인트라는 부동소수점 구현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방법은 부동소수점 알고리즘으로부터 IEEE 754의 싱글 또는 더블 정밀도를 지원하는 범용 HDL 코드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특정 하드웨어 제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표에는 HDL 코드 생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삼각함수 및 수학 연산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싱글 프리시전의 수학함수와 삼각함수는 모두 코드 생성을 지원하고 있고, 더블 프리시전의 경우도 일부 수학함수와 삼각함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서 설계한 부동소수점 알고리즘으로부터 타겟 독립적인 높은 정밀도의 HDL 코드를 바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기존의 FPGA 제조사의 IP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통합해서 사용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효율적인 하드웨어 구현을 위해서 부동소수점을 고정소수점으로 변환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에서는 파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고정소수점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시뮬링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고정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정소수점 변환을 도와주는 픽스트 포인트 툴을 이용하시면 변환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아래와 같은 GUI 기반의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변환 준비, 범위 수집, 데이터 타입의 변환, 변환된 결과의 검증 및 탐색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픽스트 포인트 툴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 값의 범위 수집, 그리고 오버플로우 및 언더플로우 등의 확인, 히스토그램을 통한 데이터의 시각화 및 통계 분석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인스펙터를 이용한 고정소수점 변환 전후의 결과 비교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정소수점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데이터 타입 최적화가 완료되었다면 코드 생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HDL 코더는 매틀랩 및 시뮬링크를 FPGA에 구현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알고리즘 설계자가 하드웨어 설계자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양 작성이나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중심으로 상위 수준의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각 단계별 결과는 시뮬레이션되고 검증됩니다. 둘째로 양산 품질의 코드를 생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최적화가 적용된 가독성 높은 베를로그 및 VHDL 코드를 생성하며 고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요구사항이 반영된 모델과 코드를 상호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변경을 빠르게 디자인에 반영하고 다시 시뮬레이션한 다음 오류 없는 코드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모델이나 모델의 하위에 포함된 모듈들은 다른 FPGA나 프로젝트에도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HDL 코드 생성 과정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제어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속 기준 제어의 전류 제어 부분을 HDL 코드로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었다면 시뮬링크 상단에 있는 앱 갤러리에서 HDL 코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생성을 위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타겟 언어를 베릴로그나 VHDL 둘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생성된 코드와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코드 생성 레포트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코드가 생성되기를 기다리시면 코드 생성 결과를 볼 수 있는 HTML 기반의 리포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성된 HTML 기반의 코드 생성 레포트에서는 코드 최적화, 그리고 타이밍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모델로부터 어떤 코드가 생성됐는지를 상호 추적할 수 있는 트레이스빌리티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블록으로부터 어떤 코드가 생성됐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코드 안에 삽입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코드는 어떤 모델로부터 생성되었는지를 상호 추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생성 과정에서는 타이밍 및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최적화 전략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는 최적화 전략은 아마도 동작 속도 및
리소스 관련 요구사항일 겁니다. 속도 최적화는 타겟 FPGA에서 디자인의 타이밍을 개선해서 중요 경로를 최적화하고 디자인이 더 높은 주파수에서 실행되도록 합니다. 리소스 최적화는 다양한 리소스 공유 옵션을 통해서 설계에 사용되는 리소스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리소스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최적화는 알고리즘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블록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실제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블록은 간단한 시메트릭 FIR 필터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이 딜레이 및 덧셈, 곱셈 블록을 거쳐서 입력된 개수들과 함께 처리된 다음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모델의 HDL 속성 옵션에서 쉐어링 팩터, 공유 옵션을 설정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모델과 같이 알고리즘의 구조가 변경이 되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더 적은 리소스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멀티플라이어가 4개 필요했고요. 이때 쉐어링 팩터를 4로 주게 되면 4 나누기 4에서 결국에 오른쪽에 보시는 모델과 같이 하나의 멀티플라이어로 로직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최적화된 모델에서 HDL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속도 최적화입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삽입함으로써 전체 알고리즘의 속도를 개선하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좌측 모델의 출력단에 두 개의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가 보입니다. 이러한 딜레이는 디스트리뷰티드 파이프라이닝을 이용하면 두 단계의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로 나뉘어 알고리즘의 신호 흐름에 삽입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알고리즘의 기능 특성을 유지하면서 최적화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최적화가 적용된 모델로부터 HDL 코드 생성을 완료하셨다면 원래 알고리즘과 자동 생성된 코드의 동작 일치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HDL 베리파이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자동 생성된 코드는 물론 레거시 코드까지 연동하여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FPGA 실장하기 전에 백투백 테스트를 통해서 RTL과 모델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FPGA 인더루프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실제 FPGA 타겟보드 상에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시 매니저나 데이터 캡처 기능을 이용하면 설계된 결과물의 테스트 및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HDL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코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자동 생성된 HDL 코드를 컴파일해서 HDL 시뮬레이터에 올려놓고 모델에서 사용한 테스트 입력을 모델과 HDL 시뮬레이터 양측에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매틀랩과 HDL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은 통신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저장하고 최종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HDL 베리파이어에서 지원하는 시뮬레이터의 종류와 버전 정보는 좌측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여드린 모터 시스템의 제어기 부분으로부터 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매틀랩이나 시뮬링크에서 만들어 놓은 테스트 벤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용 테스트 벤치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자동 생성된 코드는 물론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HDL 시뮬레이터와 연동하여 디버깅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코드 커버리지를 위한 테스트 벤치도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테스트 벤치가 있고 이 테스트 벤치의 컨트롤러에서 참조하는 FOC 커런트 컨트롤 블록이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뮬링크 상단의 앱 갤러리에서 HDL 코더라는 앱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HDL 코드라는 탭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 시뮬레이션을 위한 타겟 블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테스트 벤치 관련된 옵션에서 코 시뮬레이션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원래 오리지널 모델로부터 코 시뮬레이션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두 개의 모델을 보시고 계시고요. 두 개의 블록 하나는 DUT 모델, 밑에 있는 거는 코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두 개의 블록에 동일한 테스트 벤치가 인가되고 인가돼서 비교된 결과는 저 컴페어 리저츠라는 부분에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상위 모델에서 모델 블록을 클릭해서 원래 비헤이비얼 모델을 코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코시뮬레이션 모델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최상위 모델에서 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부분에 코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우측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코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전체 모델의 동작하는 것을 우측 상단에 있는 스코프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PGA 보드를 연동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코드로부터 FPGA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타겟보드에 다운로드하고 매틀랩이 설치된 PC와 타겟보드를 JTAG, 이더넷, PCI 익스프레스 등 물리적인 통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과 FPGA 양측에 테스트 벡터를 입력해서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FPGA 상에서의 실행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이러한 검증 방식의 장점은 물리적인 통신을 이용해서 PC와 타겟보드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시뮬레이션 대비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터 시스템의 제어기 부분으로부터 FPGA 인더 루프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 테스트 벤치를 재사용해서 FPGA 인더 루프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하드웨어 기반의 알고리즘 검증을 통해서 자동 생성된 코드 및 직접 작성한 코드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테스트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상용 보드 및 커스텀 보드상에서 검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FOC 커런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저희는 HDL 워크플로우 어드바이저를 호출해서 워크플로우는 FPGA 인도루프, 타겟은 제드보드, 그리고 FPGA 합성 툴은 자일링스의 비바도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 태스크를 완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타겟보드 상에서 코드를 검증할 때 FPGA에 동작하는 주파수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및 FPGA 인더 루프를 위한 기본적인 설정들을 완료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타겟보드와 JTAG, 이더넷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JTAG을 선택해서 PC와 제드보드를 연결해서 FPGA 인더 루프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PGA 인더루프가 빌드가 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바도 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FPGA 프로그래밍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좌측에 있는 FPGA 인더루프 모델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저장이 된 모델은 나중에 최상의 모델에서 모델 레퍼런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PGA 인더 모델, 루프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PGA 인더 루프 블록을 클릭해서 연결된 FPGA 보드에다가 프로그래밍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주십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창들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모델로 가셔서 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컨트롤러 부분은 FPGA 상에서 실제로 수행이 돼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FPGA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FPGA 데이터 캡처는 하드웨어 테스트 과정에서 내부 신호를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캡처된 신호를 매틀랩 세션으로 가져와서 추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캡처를 위한 IP는 자동으로 생성돼서 여러분의 FPGA 프로젝트에 삽입되고 신호 및 트리거를 실제 동작 타임에 맞춰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HDL 워크플로우 어드바이저에 통합되어서 GUI 기반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이제 모터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머블 SoC 타겟의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요. 타겟 보드에는 C와 FPGA 측의 실행 파일이 미리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회전하는 중간에
동작 모드를 변경하면서 FPGA 내부에 있는 다양한 신호들을 저희가 스코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캡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 하단의 로직 애널라이저에서 다양한 신호들이 FPGA 상에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코드 생성과 검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FPGA 및 SoC 프로토타이핑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한 모델은 여러분께서 선택한 타겟 하드웨어에 따라 구현 옵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알고리즘을 모두 C코드로 생성해서 프로세서에 탑재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파티셔닝한 다음 각각 C 및 HDL 코드로 생성해서 프로그래머블 SoC상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SoC를 타겟으로 하는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시스템 시뮬레이션 테스트 벤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테스트 벤치는 모터 컨트롤러의 알고리즘 모델뿐만 아니라 모터의 물리적 구성 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 상에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코드 생성을 위해 C와 HDL로 변환돼서 미리 준비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 상에 통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통합된 결과물로부터 생성된 실행 파일은 하드웨어상에 탑재되어서 전체 모터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스템 레벨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부분을 파티셔닝 하신 다음에는 SoC를 타겟팅하는 워크플로우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FPGA를 타겟팅하는 부분은 앞장과 유사하지만 프로세서를 동작하기 위한 부분은 추가 워크플로우가 필요합니다. 우선 매틀랩과 시뮬링크 알고리즘으로부터 HDL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함께 FPGA에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으로는 ARM 프로세서에서 FPGA 접근해서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알고리즘의 후처리 등을 위한 임베디드 C 코드를 생성해서 다운로드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보드와 합성 툴을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 레벨에서 실제로 입출력 포트를 어떤 부분과 연동하실지를 체크를 합니다. 아울러 이 모터 제어를 위한 레퍼런스 디자인 부분을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모델에서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IP 코어로 생성돼서 모터 제어를 위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IP 형태로 탑재가 될 겁니다. IP 형태로 탑재가 되고 나면은 이런 레퍼런스 디자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 레벨에서 정의하신 입출력 포트는 HDL 워크플로우 상의 타겟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포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포트들은 미리 레퍼런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개발자들이 미리 선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IP 코어를 생성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IP 코어가 생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해당 IP 코어를 포함한 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모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IP로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악시 드라이버 코드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원래 매뉴얼로 코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인베디드 코더를 이용하시면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IP 악시 드라이버도 함께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터페이스 모델은 나중에 상위 모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적용을 해주시고 이것들을 불러서 탑 레벨에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설계를 하신 다음에 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터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인스펙터 상에서 실제 하드웨어 내부에서 로깅되는 신호들을 보거나 또는 모델에서 원하시는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이런 프로토타이핑 워크플로우를 계속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설계함으로써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 엔지니어들이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C와 HDL 코드 생성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고정 소션 변환과 네이티브 플로팅 포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정밀도와 리소스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설계 공간을 탐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HDL 코더를 사용해서 모터 제어 알고리즘으로부터 다양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최적화된 코드 생성 및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울러 FPGA 및 SoC 프로토타이핑 워크플로우를 통해 상위 수준에서 알고리즘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메소스에서 제공하는 FPGA, ASIC, SoC 관련 솔루션 페이지에서 다양한 개발 워크플로우 및 어플리케이션별 기능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료 하단에 FPGA 시리즈 세미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오늘 설명드린 FPGA를 타겟으로 모터 알고리즘을 배포하거나 징크 SoC를 타겟으로 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 관련된 논문이나 튜토리얼, 그리고 하드웨어 지원 사항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